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 도시건설공학과 조재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저희 생각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각 주제별로 3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가지 강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사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과학에 대해 우린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큰 주제인 일반 상대성 이론 세계관 중에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혹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런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힌트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 존재의 방식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중에서도 먼저 아인슈타인의 그 고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고민을 바로 듣고 그분과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분의 책과 그분을 해석한 다른 과학자와 철학자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과연 그 시대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05년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4편의 물리학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죠. 그런데 위대한 논문이 이때 4편이나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양자역학의 뿌리가 이렇게 이제 돋아나면서 그 꽃을 피우는 그 단계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한 편의 논문이 참고가 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은 광학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인슈타인 이전에 광학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가 전자와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가 쏘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에너지와 전자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물리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에너지가 쏘여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전자가 입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힌트를 받아서 닐스 보어나 베르너 하이젠베르와 같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의 그 뿌리와 줄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아인슈타인은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양자역학의 여러 물리학자들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좀 소외당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리고 양자역학자들과 논쟁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책들과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아인슈타인의 고민은 양자역학자들과의 갈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아시다시피 뉴턴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턴을 신봉하고 뉴턴이 발견한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에 대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뉴턴에 대한 생각에 동의를 한 물리학자입니다. 뉴턴이 어떤 학자입니까? 뉴턴은 한치의 오차 없이 물리학에 힘이 작용하면, 물리의 현상에 있어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따라서 입자든 어떤 현상들이 쭉 이루어져 가는 이런 정확한 확정론적인 오차가 거의 없는 혹은 없어야 하는 물리학 법칙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이의 제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그 생각에 조금씩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사항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요. 뉴턴의 법칙을 이어서 물리학과 수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차도 없고 예외도 없고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따라서 입자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뉴턴의 법칙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클리드 그 기하학의 그 기본으로 해서 로렌츠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힘의 항과 시간의 항을 그대로 둔 채로 새로운 세상의 독특한 어떤 질량과 에너지 그리고 양자로 대변될 수 있는 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무리 로렌츠 변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과 시간의 항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특수상대성 이론도 여전히 굉장한 발견이죠. 블랙홀 이론, 블랙홀이라든지 타임머신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모든 물리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하는 기반이 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갑자기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물리학계 혜성과 같이 나타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지점에서 이것이 과연 옳을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하면요.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뉴턴의 법칙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힘의 존재입니다. 힘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힘을 벗어날 수 없을까? 시간의 항을 없앨 수 없을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10년 동안 고민한 결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이론입니다. 왜냐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렌츠 변환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편미분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힘이라는 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지오데식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기하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런 지오데식이라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시간도 사라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힘이라는 항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아인슈타인이 힘에서 벗어나고자 했을까요? 이것은 뉴턴을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믿고 그의 이론에 동의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힘으로만 설명하고자 했던 뉴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힘을 이용하지 않고도 모든 움직임, 특히 입자의 움직임, 파동의 전파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힘에 의하지 않고도 설명 가능한 식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 10년 동안 고민한 끝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론 실험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가설적 이론으로서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아인슈타인이 다른 데서 그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얘기들을 다음 주제 혹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아인슈타인의 고민에 침착을 하느냐, 왜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지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힘의 존재가 뉴턴의 역학에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세계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의 힘이라는 항을 제외하고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세계를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힘이 없이 존재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뭔 것을 생각할 때 힘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지. 힘은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어떤 작용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제 자신한테는 저를 지키고 있는 뭔가의 어떤 힘, 어떤 동력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질서가 되고 내가 다음 행동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존재하고 관계를 함으로써 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가 그 다음 관계로 이어지면서 모든 세상의 움직임과 모든 세상의 생각과 모든 세상의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학과 그러한 과학에 기반하는 세계관을 한번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고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것을 유물론과 관념론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